그 홈워크2 압축 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어디 봅시다. 다운로드 하시면 압축 풀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압축을 풀면 파일이 여러 개가 튀어나올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 비율상 과반에 해당하는 윈도우 쓰고 있는 친구들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 학기 초에 다운로드 해갖고 0번, 1번, 2번 해서 설치해서 쓰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압축 파일 2개 중에 코드 온리라고 적혀 있는 친구는 거들떠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안 쓰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를 쓸 친구들이 과제를 같이 진행하기 위해 실제 C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그런 파일들만 모아놓은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은 이 VS 프로젝트라는 친구를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sln 파일을 여시면 이게 솔루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저 친구를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해요. 그 친구가 방금 압축 푼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 넘버 2 이거구만과 같은 느낌으로 제가 준비해둔 세팅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솔루션 탐색기를 열어보시면 그 안에 지금 소스 파일에서 2개, 그 다음에 헤더 파일이라고 해서 지금 하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헤더 파일이란 친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수업 시간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제를 3개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친구 포함해서 이 다음 과제가 이제 지난 과제 넘버 1, 과제 넘버 2를 종합한 다음에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나오는 수업 내용, 다 다음 주까지 해서 그 수업 내용까지 다 포집을 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3 더하기 5, 그 다음에 1024 곱하기 1024 요 정도까지밖에 못했었는데 그거보다 살짝 더 나가서 그래도 그럴싸한 우리가 아직 문장 레벨까지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수식 스케일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커버할 수 있을 법한 간단한 사용자 입력 처리할 수 있는 글자들 처리할 수 있는 파서라는 친구를 완성을 해보는 게 마지막 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는 아마도 진짜로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아마 기말고사를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말고사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느낌이긴 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도움 받아가면서 하니까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과제 넘버 2고 과제 설명서 같이 들어있고 이 슬라이드랑 같이 해서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좀 이따 열어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같이 과제를 시작할 겁니다. 요거 준비 도와드리는 거는 이따 수업 끝나고 다음 수업 언니들 오기 전에 여유 타이밍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작할 친구들은. 그래서 과제 설명서 같이 읽어보고 현재 버전 코드, 지금도 파일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 둘러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목표를 2가지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30%짜리 목표 1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추가로 해보고 싶다라면 목표 넘버 2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목표 넘버 2는 10%로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기한 점수 30%, 그 목표 점수 30 플러스 10%, 그러면 이제 얼마입니까? 7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느낀 점 30%에서 100%, 100점 만점으로 지금 배점을 마련해 놨습니다. 아무튼 그 목표 2가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여유 시간 동안 여러분 각자 과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런데 요 지금 보시면 과제 넘버 1은 별표가 쳐져 있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그래서 과제 넘버 1은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과제 넘버 2는 지금 별표가 안 쳐져 있고 오늘 이제 설명하는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랑 이 슬라이드 내용이랑 그 다음에 과제 코드랑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완전히 새로 튀어나오는 개념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전 수업 내용들이랑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여러분 뭐 기한은 다다음 주 14주차 수업날 밤까지로 해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화요일 밤까지로 해놨는데 2가지 목표 중에 목표 넘버 1 정도까지는 직접 시도를 해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과제 설명서 같이 읽어보고 코드 한번 둘러보고 돌아올게요. 요 뒤에 이제 정리 슬라이드랑 요 과제 그래서 목표 1번, 2번이 뭐냐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뒤이어서 나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넘버 2 설명서예요. 자, 반자동 우리 automatic 위치랑 스태틱 위치 구경해 봤었는데 약간 세미 오토매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llocation이라는 단어가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정리 슬라이드에서 같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아무튼 대충
지금 간단하게만 가져간다면 allocation은 칸과 관련된 친구예요. 칸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통학하기엔 너무 멀어요. 그러면 학교 근처에 집을 잡을 거잖아요. 또는 멀리 가기 위해 택시를 잡거나 하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한 느낌인데 요 allocate는 자동사라기보다는 약간 타동사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 예를 들면 int 값 하나를 담기 위해서 int 한 칸을 allocate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약간 3인칭 전지적 시점 같은 느낌에서 표현하는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칸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그냥 별거 아닌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int 하나 담을 수 있는 int 칸으로서 이름이 불리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도 도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과제 넘버원이 이제 데이터 코드 중에 코드 파트랑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봤더니 확실히 순차에 몸을 맡겨서 좌항 앞 띄어쓰기, 좌항 내용, 그다음에 연산자 앞 띄어쓰기, 연산자 등등등과 같이 차근차근 우리가 구경하면 각각의 글자들 영역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비긴이랑 엔드를 찾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원래 만들어 놓은 파스 넘버라든가 등등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 영역을 잡기 위해 예를 들면 클래시파이를 반복적으로 다음 글자는 역시나 공백 문자인가와 같은 느낌으로 호출함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느꼈다면 정상일 것 같습니다. 자, 과제 넘버2는 그거에 대비되는 데이터 쪽과 관련된 친구예요. 데이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데이터 흐름 자체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값을 가져오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고 그 결과를 어딘가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게 메모리, 예를 들면 리절트 자리에 살짝 담아둘 수도 있고 또는 까만 창의 특정 자리에다가 담아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보통 프린트F를 호출해서 대리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는 수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과제 넘버2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가기 위한 메모리상의 영역, 칸과 관련된 얘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스태틱 위치랑 어토매틱 위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고, 이번 과제에서는 미리 준비해둔 엄청 커다란 스태틱 위치에 정의되는 배열을 마련을 해두고 그 배열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런타임에 필요에 따라서 나 지금 인트 값 하나를 또 담아야 되네. 그러면 4바이트만큼을 더 달라고 해서 그 배열에서 일정 영역만큼 쪼개갖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8바이트만큼 필요하네와 같은 상황에서 또 쪼개갖고 받아갖고 사용하고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조금 알뜰살뜰하게 그 커다란 배열의 각각의 칸을 나눠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직접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토매틱 위치랑 스태틱 위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스태틱 위치, 예를 들어 글로벌 인트 변수 선언 적어놨다면 걔는 기본적으로 스태틱 위치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앰퍼샌드 넘버 값, 그 인트 변수 넘버였는데 글로벌 이름이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위치값, 포인터 값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내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앰퍼샌드 넘버 값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넘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인트 한 칸 4바이트만큼은 절대로 다른 이름들, 그게 스태틱이든 오토매틱이든 다른 이름들을 위해서 얼로케이트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친구만을 위한 4바이트가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야만 해요.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한, 맨 처음에 3 담아놨다면 그 다음에 다시는 는수식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그 3은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변수의 본질이니까요. 미리 담아놓은 걸 나중에 쓰기 위해서는 일단 담아뒀으면 계속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요. 자, 그래서 스태틱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공간적인 낭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공간적인 낭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게 내가 인트 몇 칸을 써야 되는지를 컴파일 타임에 알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 삼각형 출력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반복 흐름을 도입했습니다. 반복 흐름을 도입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어쩔 때는 너비가 5인 삼각형, 어쩔 때는 20인 삼각형을 출력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삼각형 한 줄을 출력하는 코드를 몇 번 실행하냐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반복의 3단 콤보니 그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데이터 측면에서도 비슷해요. 우리가 값을 인트 값 5개를 담아뒀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20개를 담았다가 꺼내서 써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제한을 걸 것이냐. 256개다 하면 예를 들면 256칸짜리 인트 256칸짜리 배열을 미리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스태틱 배열로서 선언 적어 놓고 스타트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끔 256번 숫자를 입력하고 평소에는 한 번, 두 번만 숫자를 입력한다. 라면 250 몇 칸에 해당하는 그 광활한 메모리 영역이 낭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를 담기 위한 위치를 전부 다 스태틱하게 마련을 해둔다면 메모리 영역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토매틱하게 자 그런 낭비가 싫으니까 어토매틱 위치로 각각의 배열을 잡아서 진행한다라면 그러면 여러분 파이썬 수업에서도 가끔 느꼈을지 모르는 그 로컬 이름 사전과 관련한 스코프랑 관련한 난점이 이제 생기게 돼요. 기본적으로 어토매틱 위치들은 그 이름 보통은 이제 로컬 변수 이름, 로컬 데이터 이름이 되겠죠. 그런 이름들을 적을 수 있는 동안에는 유지가 되지만 그 선언이 적혀있던 중괄호, 닫는 중괄호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allocate에 반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담아놨지만 예를 들면 다른 함수에서도 써야 된다. 방법은 인수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값이 200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그럼 이제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토매틱 위치를 쓴다라는 건 이제 그 시한적인 시한부 변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 조건이 생기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충하기 위한 약간 반자동 같은 느낌의 뭔가를 만들어 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태틱이 수동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건 아니기는 해요. 스태틱도 여전히 자동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정리 슬라이드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간에 그 양쪽에 스태틱과 오토매틱 양쪽의 맹점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를 적어서 커다란 배열 하나 만들어 두고 떼어서 전달해 주는 느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main.c 새로운 C 프로그램 만드는 우리의 후배 프로그래머가 좀 더 편하게 나 지금은 4바이트만큼 필요한데 20바이트만큼 필요한데 와 같은 상황에서 딱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실질적으로 메모리를 점유를 해가면서 allocate를 받아가면서 남은 영역은 나중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할 수 있게 기능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도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지금 .c 파일이랑 .h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은 그냥 그 .slm 파일 딸깍 하시면 바로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설명하는 동안 요 먼저 읽어주세요이라고 적혀있는 거를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몇몇 친구들이 그 영상에서 보이는 거 제 수업 시간에 소개하는 것처럼 컨트롤 F5 눌렀을 때 잘 동작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케이스에 처했다면 어떻게 내가 타개를 할 수 있나 설명을 일단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에 해당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빌드 성공이라고 잘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실행이 되면 성공입니다. 그렇긴 한데 얘가 지금 이제 잘 되네요. 이런 느낌이고 이따가 혹시나 안 되면 도와드릴게요.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빌드에 성공하면 과제 그냥 진행하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안 쓰는 친구들, 예를 들면 맥북 쓴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c 파일이랑 .h 파일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개발 도구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걸 수동으로 내가 지금 C 컴파일러를 갖고 놀고 있다라면 그때는 .c 파일은 컴파일의 대상이 되고 .h 파일은 그 자체는 컴파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 파일도 텍스트 파일이고 그 안에도 글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은 컴파일러가 따로 붙잡고
걔를 하나의 모듈로서 붙잡고 컴파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c 파일 어딘가에 그 .h 파일 내용을 여기다 복붙해줘에 해당하는 샵 인클루드 어쩌고가 적혀 있고 그렇게 복붙해 놓은 .c 파일들 각각을 C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선 .h 파일 내용 글자들도 컴파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h 파일 그 자체 멱살을 붙잡고 하나의 모듈로서 어엿한 모듈로서 간주해서 컴파일을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과제는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구경하고 스타트 하려고 하고 있고, 자, 혹시나 이 과제를 나중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 과제 설명서를 봤다 하더라도 그 12주차 영상 같이 띄워놓고 천천히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제 넘버 3는 이 과제 넘버 1, 과제 넘버 2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최소한 진행해봤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 후속 과제로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뭐 복잡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도움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도를 해서 완성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제출 방법 요번에도 비슷해요. alloc.c, 우리가 지금 allocator라는 친구 만들고 있으니까 alloc.c에다가 우리가 열심히 C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출할 때도 그 .c 파일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클릭하면 상위 폴더 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 파일 내 C 드라이브에 어디 있나 파일 탐색기를 열어줍니다. 그 친구를 우클릭해서 압축을 하시면 돼요. .g 파일로 압축하시면 업로드를 받아줄 겁니다. 우리 사이버 캠퍼스가. 그렇게 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다른 파일들은 우리가 고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업로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 파일들을 고쳐가면서 과제를 진행하면 제 컴퓨터에서 받아갖고 여러분의 얼록.c를 다운로드한 다음에 제가 미리 준비해둔 main.c 등등이랑 엮어서 컴파일할 때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얼록.c만 압축해서 거기에만 코드를 작성해서 과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느낀 점, 이번 과제는 두 번째 과제니까 한 글자 이상의 느낀 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우리 맨날 적는 거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어떤 친구는 그 댓글로 남기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첨부 파일 이렇게 업로드한 다음에 그 위에 아마도 보이는 네모에다가 글자 적는 친구도 있는데 두 방법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편한 걸로 평소에 하던 걸로 하시면 돼요. 아무튼 기한은 다 다음 주 수업날 화요일 밤까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인데 느낀 점 30%, 기한 30%,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해서 코드 잘 짰냐에 대해서 40%인데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넘버 1, 넘버 2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코드를 구경해 봅시다. 지금 일단 처음으로 일단 의미 관점에서 여러분이 직접 헤더 파일인가 뭔가 .h 파일을 지금 만들어 갖고 C 프로그램 만들 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반자동 얼로케이터인가 뭔가 하는 친구는 얼로케이트 기능 자체는 얼록.c에 어떤 식으로 저 사람한테 칸을 잘라 갖고 줘야 되냐,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이 사용이 다 끝난 칸을 반납할 때 반납 처리를 할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적어둘 겁니다. 그 다음에 얼록.h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그래서 그 반자동 어쩌고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떤 이름들을 우리가 익스터널 이름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쓰면 되는 거냐와 같은, 지금 보시면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도 샵 어쩌고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샵 define 해가지고 뭔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샵 define alloc capacity라고 적혀 있고 뭔가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지금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우리가 적어놓은 거 그대로 복붙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alloc underscore capacity라고 우리가 적어놓고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적당히 공백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여러 글자들을 여기다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트값 나오는 리터럴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0x 해서 16진수 표현을 적어놨고 100000 하면 그 우리 1024 곱하기 1024 할 때 떴었던 1048576 달리 말하면 1메가가 나옵니다. 아무튼 얘는 지금 캐퍼시티, 그러니까 우리가 얼록 해주기 위한 그 엄청 커다란 영역의 크기를 1메가바이트만큼 잡고 스타트하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딱 정해놓고 스타트하기 위해 요 한 줄을 적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C 컴파일러도 요 한 줄을 읽고 캐퍼시티는 1메가구나 와 같이 기억을 해둔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코드들을 컴파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h 파일이잖아요.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얼록.c라든가 main.c 보시면 main.c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샵 인클루드 어쩌고가 두 줄에 걸쳐 적혀 있어요. 그 디렉티브가 두 줄에 걸쳐 적혀 있고 위에 거는 우리가 자주 보던 그겁니다. printf, scanf 같은 걸 쓰기 위해서 인클루드 하고 있었던,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함수 선언이 적혀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파일이에요. 그다음에 요 아래는 지금 이전까지는 샵 인클루드하고 꺽쇠를 썼는데 여기는 지금 큰 따옴표를 써서 얼록.h와 같은 느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얼록.h를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딨냐? 문서로 이동 버튼을 구경을 해보시면 여기서 지금 인클루드 하는 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지금 동봉돼 있는, 그 다음에 의미 관점에서 C 드라이브에 지금 이 프로젝트 폴더 같은 폴더에 담겨 있는 그 얼록.h를 의미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얼록.h, main.c는 지금 실제로 상위 폴더 열기에서 보면 진짜로 같은 폴더에 있습니다. 방금 압축 풀었잖아요. 그 압축 푼 그 폴더에 그냥 옹기종기 같이 모여 살고 있어요. 반면 이제 stdio.h는 그러지 않습니다. stdio.h는 상위 폴더 열기를 때려보면 완전 먼 어딘가에 C 드라이브에 뭐 프로그램 파일스에 그 다음에 뭐 윈도우즈 키처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앉았어요. 자,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은, 압축 풀거나 해서 만들지 않은, 그 다음에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어딘가 깊숙이에 stdio.h라는 파일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두 가지 표현을 구경하고 있는데 꺽쇠랑 따옴표 표현 두 가지를 구경하고 있는데 꺽쇠로 우리가 영역을 지정해서 파일 이름을 정한다라는 건 그런 식으로 C 컴파일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C 런타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헤더 파일들이 모여있는 그 폴더에서 이 파일 이름을 갖고 그 헤더 파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털기 시작해요. 마치 빌트인 이름 사전을 턴다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큰 따옴표로 파일 이름을 묶어놨다라면 얘는 그런 본 C 컴파일러가 잘 알고 있는 stdio.h 등등이 모여있는 그 폴더가 아니라 지금 .c 파일이 적혀있는, 내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 프로젝트, 이 C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재 폴더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거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얼록.h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는 그 우리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C 드라이브에 뭐 ABC에 DEF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원한다면 예를 들면은 뭐 코드즈 이건 저만 칠게요. 한 다음에 뭐 input h와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여기다가 폴더명과 같은 식으로 열심히 적을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냥 같은 폴더에 들어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지금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찾기 시작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보시면 돼요. 꺽쇠는 이미 잘 만들어둔 거에서 찾는다. 큰 따옴표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 폴더 안에서 찾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지금 얼록.h 인클루드 하기 위한 디렉티브가 적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코드 내용은 요 지금 실질적으로 세 줄에 해당하는 코드는 여기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C 컴파일러가 main.c를 컴파일할 때 지금 캐퍼시티는 1메가구나. 그 다음에 요런 얼록이라는 이름, 프리라는 이름 있나 보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이잖아요. 따라서 main.c에 이렇게 선언이 적혀 있고 요 아래에서 저 이름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용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C 컴파일러는 쟤네들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는 이 함수 정의를 여러분이 적는 게 이번 과제의 목표예요. 여기 적혀 있는 이 문장들을 이따가 실행하면 되겠구나 같이 링크를 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얼록 캐퍼시티라는 그 단어 자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읽고 C 컴파일러는 당연스럽게도 그러면 이제 블록은 얼록 캐퍼시티 칸만큼이라 함은 1메가만큼의 칸, 1048576 칸짜리 배열로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얼마든지 유추를 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지금 쓰기 위해서 샵 디파이닝과 뭔가가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보시면 main.c는 보시면 우리 맨날 봤던 그런 선언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출력하기 위한 printf 출식, 그 아래는 scanf 출식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넘버는 노말한 인트 변수입니다. 맨날 보던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트 한 칸에 여러분이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숫자를 담기 위해서 scanf 출식을 이제까지 자주 적었습니다. 그 호출식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수는 뭐뭐입니다. 이 값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넘버 값이랑 앰퍼샌드 넘버 값을 출력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봤던 printf 호출식이고 다만 여러분이 앰퍼샌드 넘버 역시나 어엿한 수식이고 계산하면 포인터 값 나오는 거잖아요. 위치 상수 값이 나올 겁니다. 그 포인터 값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용자한테 글자로 출력을 해서 보여주는 게 가능해요. 그런 용도로 %p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거고 요전에도 구경해 본 적 있죠. 뭐 피보나치라든가 등등 할 때 자주 나왔죠. 아무튼 얘는 노말한 사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int 별 ptr 했으니까 얘는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 int 포인터 변수 이름이에요. 따라서 위치값 하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ptr은과 같은 느낌으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ptr은 변수 이름이에요. 따라서 거기다가 값을 하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여기서는 얼록의 리턴 값을 담고 있어요. 얼록에 4 집어넣고 호출해서 그 결과에 해당하는 위치 값을 담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ptr에 담겨 있는 값을 토대로 우리는 수식 별 ptr을 적으면 int 한 칸을 특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원래 넘버라고 적혀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대신에 별 ptr를 지금 여기다 적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랑 사실상 동치입니다. 그래서 ptr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 수식을 적었다 보시면 돼요. 선언에 이렇게 ptr의 별표가 찍혀 있으니까 그 수식 넘버 대신에 수식 별 ptr를 여기다 적었다 생각하면 적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위에랑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수는 %d입니다. 이 값은 %p에 담겨 있습니다. 할 때도 별 ptr에 int 값 하나가 담겨 있는 거고 그 한 칸에 대한 위치 값을 얻고 싶다, 포인터 값을 얻고 싶다 할 때는 마지막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이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얼록이라는 친구 그 다음에 목표 넘버 2까지 한다면 free라는 친구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용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고 그 친구의 리턴 값을 이 전체 C 프로그램의 리턴 값이 되도록 만들어 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메인 내용은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과제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언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해 적는 거고 또한 그 이름의 사용 방법, 그 이름의 구체적인 형식과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하기 위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선언이 여기에는 지금 2개가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나중에 넘버라고 적으면 int 한 칸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친구, 따라서 int 변수의 이름 하나를 도입한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별 ptr이라고 수식을 적으면 int 한 칸을 쓸 수 있는 친구.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모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int 한 칸을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게끔 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아두기 위한 포인터 변수 이름으로서 지금 선언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int 한 칸을 쓰는 방법은 이 선언에 적혀있는 그대로 수식 별 ptr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int 한 칸에 대한 위치 값을 얻고 싶다? 그러면 int 한 칸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수식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요 밑에 지금 나와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줄이랑 지금 이 세 줄이랑 이 세 줄이 서로 사실상 아이덴티컬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선언에서 느끼는 바로 그런 감각이 느껴지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구경했다면 이제 드디어 얼록.c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래 적혀있는 세 함수 정의에 대한 내용물을 목표에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는 자 지금 보시면 글로벌 배열 선언이 지금 하나 적혀 있어요. 블록 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100만 칸짜리 캐릭터 형식이니까 각각의 칸이 1MB만큼의 크기를 갖는 크기를 정의 받을 수 있는 얼로케이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금 도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static specifier를 붙여놨어요. 자, 얘는 원래 static 위치를 갖는 친구예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에 static을 붙이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external이냐 internal이냐 할 때 internal 이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요 블록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다른 .c 파일에서 링크를 해가지고 이 배열을 내용물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둔 거예요. 저 이름 자체를 유효하게 적을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다른 데다가 블록에 대한 선언 적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그 선언과 여기서 지금 정의하는 위치값이 링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 1MB는 이 .c 파일 안에서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 사람한테 그 사람이 만약에 4바이트만큼 필요하다라고 인수에 4를 집어넣고 얼록을 호출하면 저 1메가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역에서 4바이트만큼을 떼가지고 그 메모리 영역의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포인터 값을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는 캐릭터 배열이니까 여기는 캐릭터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 그래서 캐릭터 별 값을 리턴할 거예요. 지금 코드는 대충 작성해 놨습니다. 그냥 무조건 맨 앞에 칸에 대한 위치값을 앰퍼샌드 연산자 붙여놨으니까요. 맨 앞에 칸에 대한 위치값을 리턴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가 allocate를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4바이트만큼 내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써야 돼요 라고 나한테 요청을 하면 내가 마음대로 띄워줄 수 있는 건데 저 사람은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4바이트만큼은 앞으로 나만 쓸 수 있는 베타적으로 쓸 수 있는 4바이트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쓸 겁니다. 근데 자, 지금 코드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또 원로 호출하면 똑같은 위치를 또 줄 거예요. A라는 친구가 4바이트 달라고 해서 똑같은 위치 주고 B라는 친구한테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A가 거기다 3을 담고 B가 거기다 5를 담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A가 담아놨었던 3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메모리 똑같은 위치에 3을 담았다가 5를 담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A 입장에서도 황당하고 B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이 가해자가 된 거긴 하지만 의도치 않은 가해자가 된 거예요. 잘못은 지금 얼록한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얼로케이트 한다라는 건 마치 C 컴파일러가 두 이름 서로 다른 인트 변수 이름에 대해 항상 서로 다른 위치값으로 정의해 준다와 같은 느낌으로 매번 얼록을 호출 받을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위치로서 그러니까 이전 칸들이랑 베타적인 새로운 칸을 마련을 해서 그 칸에 대한 위치값을 리턴하도록 만들어놔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얼록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전까지 내가 어디까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떼어줬었고 어디가 지금 여유 공간에 해당하는 거냐를 알아야 돼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다시금 인덱스 값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앞에서부터 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맨 앞에 거 띄워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칸도 쓰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요번에 4바이트만큼 떼줬다. 아까 전에는 0번째 칸에 대한 위치값을 리턴했다면 다음번에는 그 뒤에 4바이트만큼 뒤에서부터 떼어주기 시작하면 될 거예요. 그때 또 1KB 1024만큼, 그때 또 4096만큼, 4KB만큼 이런 식으로 떼어주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1MB라는 예산이 증발을 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때까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얘기해 주다가 마지막에는 0을 리턴하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얼록이라는 친구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얼로케이트를 해준다. 반자동으로 지금 칸을 잡아준다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예요. 진짜 우리가 C 선언을 줬고 진짜로 C 컴파일러가 정의를 해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변수라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었던 그 서비스 내가 지금 담아둔 3을 계속 그 자리에 담아두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칸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번 얼록할 때마다 서로 다른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서로 다른 위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록을 여러 번 호출 받을 건데 언제 어떻게 호출 받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번 호출 받을 건데 나는 미리 준비해둔 나만 쓸 수 있는 이 영역 1MB만큼의 영역을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떼주고 다음번에는 어디서부터 떼줄 거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여러분이 기록을 해두면서 얼록 호출 받을 때마다 업데이트해 가면서
유지를 해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그래서 얼록이란 친구를 완성하면 테스트를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컨트롤 F5를 누르시면 main.c에 말해내놓은 테스트용 코드를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 봤던 그 scanf, printf 어쩌고저쩌고가 먼저 실행될 거예요. 넘버 자리에 담을 숫자 3하고 엔터 치면 사용자가 입력한 수는 3입니다. 이 값은 어쩌고저쩌고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우리 맨날 보면 스태틱 위치는 지금 우리 x64 환경에서는 7ff 어쩌고와 같은 느낌으로 위치 값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넘버는 로컬 변수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토매틱 위치를 가져요. 그래서 지금 포인터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별 ptr 자리에 담을 숫자를 입력하세요. 방금 전에 봤던 그 복잡한 코드 떠올린다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인트 한 칸을 사용할 때는 위에랑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얼록한 다음에 4만큼, 그러니까 인수 자리에 4를 담고 호출해서 그 리턴 값을 써서 지금 그걸 인트 한 칸이라고 걷다 5를 담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맨 처음에 4바이트 얼로케이트 해주세요 했더니 E1D0 자리, 그 다음에 위치 관점에서는 지금 어토매틱 위치가 아니라 스태틱 위치에 4바이트만큼이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아까 봤던 블록에서 4바이트만큼 떼서 준 셈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얼록을 해서 쓰든, 그러니까 얼록을 해서 반자동으로 인트 한 칸을 잡아서 쓰든, 아니면 직접 인트 변수 선언을 적어서 완전 자동으로 C 컴파일러가 보장해주는 그 인트 한 칸을 쓰든 사용 방법은 사실상 똑같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테스트 호출식을 계산함으로써 제출 전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테스트 넘버 1 4바이트어치 얼로케이트를 시도를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E1D0이랍시고 지금 받아갖고 그걸 PTR1에다가 일단 담아뒀어요. PTR1에 담고 PTR2에 또 얼록 호출을 갖고 담고 등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테스터는 그 PTR1으로 잡은 4바이트랑 PTR2로 잡은 다른 영역이랑이 서로 겹치나 또는 아예 얼록이 이상한 값을 리턴하진 않았나와 같은 것들을 테스트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메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따라서 512kB에 해당하는 만큼을 얼로케이트를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받은 4바이트,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받은 4바이트랑은 별개로 배타적으로 독립적으로 유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않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얼록의 메모리 영역을 중복하여 얼로케이트 했습니다. PTR1으로 특정되는 4바이트만큼의 영역과 중복됩니다 라고 우리한테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E1D0을 리턴했어요. 근데 PTR1, 그러니까 얼록 4 해갖고 호출했을 때 E1D0이라고 입력 받았단 말이야. 리턴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D0 이상, D4 미만, D4 미만의 4바이트만큼은 PTR1을 위해서만, PTR1을 가지고만 쓸 수 있는 인트 한 칸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의 이번 테스트가 리턴 값이 나왔고, 그거를 메인의 리턴 값으로 지금 리턴을 해버렸고, 그거를 지금 우리 까만 창에서도 마지막에 메인이 마이너스 2를 리턴했어요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코드가 너무 복잡하다 또는 맥이라서 한글이 잘 출력이 안 된다라면 요 마지막에 무슨 값을 리턴했나를 확인해 보고 그걸 토대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테스트는 3번까지 있고, 여러분이 목표 넘버 2를 한다면 마지막 4번째 테스트까지 이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넘버 4 내지는 넘버 3까지 완벽하게 성공하시면 제출 가능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목표 넘버 1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이 요 1메가만큼을 처음에는 맨 앞에 4바이트, 그 다음에는 그 뒤에 512kB, 그 다음에는 그 뒤에 512kB, 지금 내가 1메가 남은 영역이 얼마 없는데 이거 못하겠구만 한다면은 0을 리턴하게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면 제출 가능을 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목표 넘버 2를 도전하고 싶다면 요 is free enabled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안에 지금 0을 리턴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표 넘버 2도 하고 싶다면 얘를 0 말고 다른 값을 리턴하게끔, 소위 난제로 값을 리턴하게끔 리터럴만 바꿔서 적어두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컨트롤 F5 누르면 우리의 테스트 함수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 테스트 넘버 3까지 완벽하다면 마지막으로 free랑 관련된 기능 allocate의 반대에 해당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나를 검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그것까지 성공하면 제출 가능을 띄워줄 거예요. 자, 그래서 free 같은 경우는 인수로 캐릭터 포인터 값을 받습니다. 얘는 구체적으로 allocate을 사용자가 호출했을 때 호출자가 리턴 받아갖고 쓰고 있었던 그 포인터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담아서 우리한테 전달할 거예요. 일단 지금은 저 사람이 이상한 값을 인수에 담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자, 생각해봐요. 1MB 여러분 지금 핸드폰의 용량 막 핸드폰 저장 공간이 막 예를 들면 기가바이트 단위로 있잖아요. 그 메가바이트를 1024개만큼 담을 수 있을 만한 용량을 지금 21세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속으로 이 C 프로그램은 서비스를 1메가까지만 제공할 거야와 같이 우리의 시스템은 그렇게만 해줄 거야와 같이 마음속으로 정해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생각보다 금방 고갈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록을 열심히 호출해서 쓰다가 더 이상 이 4바이트만큼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 인트 변수, 이 인트 한 칸은 다른 용도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할 때 그 인트 한 칸을 쓰던 친구가 이제 이거 안 쓸 거예요 라고 반납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이제 만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납을 받았다 라면 다음번에 또 얼록이 들어왔을 때 반납받은 영역들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잘라서 주거나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피보나치 예시 구경한 적 있잖아요. 그때 앰퍼샌드 n 값, 앰퍼샌드 리절트 값, 달리 말하면 어토매틱 위치들은 어쩔 때는 서로 달랐어요. 확실히 달라야 하는 상황에선 서로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5가 담겨 있고 n자리에 5가 담겨 있고 이때는 n자리에 3 담겨 있고 1 담겨 있고 그때 결과적으로 메모리 그냥 눈으로 구경했을 때 메모리 어딘가에 5도 3도 1도 다 담겨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각각에 대한 앰퍼샌드 n값 그 automatic int 변수 n에 대한 위치값은 그때그때 적절하게 서로 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는 작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에 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아까 전이랑 동일한 앰퍼샌드 n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전에 1 담아놨던 그 4바이트만큼의 자리를 거기다 다시 더 이상 1을 계속 유지해서 담아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함수 호출식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메모리 위에 정확히 동일한 영역을 이번에는 2를 담기 위한 이번에 n값을 담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다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반자동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저 사람이 반납하고 싶다. 나 더 이상 요 4바이트 안 쓸 거야. 요 8바이트, 요 512킬로바이트 안 쓸 거야 하는 상황에서 이 free를 호출하면 우리가 그거를 수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영역을 다음번에 얼록 호출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영역으로서 여러분이 마련을 해주시면 돼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일단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얼록에 반대되는 행동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얼록이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한테 메모리 영역을 내보내는 입장이 되는 거고 저 사람은 그걸 빌려간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돌려받는 기능이 없으면 우리는 나눠주기만 하다가 언젠가 파산하는 거예요. 1메가 금방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받는 기능까지 같이 페어로 세트로 만들어 두는 게 보통은 적절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거냐를 살짝 생각해 보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lloc이라는 함수 정의 성공적으로 구성하기 위해는 인덱스 값 하나를 추가로 유지하면 적절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맨 앞에 거부터 띄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4바이트 뒤에서부터 띄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512킬로바이트 뒤에서부터 띄워주면 돼요. 와 같이. 어디서부터 안 쓰고 있는 영역이냐. 그 영역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비긴 값을 담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납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4바이트 받은 다음에 맨 처음에 얼록 받았던 4바이트를 프리를 한다라면 이제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영역이 생긴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반납할 때도 알뜰살뜰하게 중간중간에 지금 뻥뻥 뚫려 있는 비어 있는 영역을 성공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건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친구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앰퍼샌드 블록 대괄호 0 해갖고 컨스트 캐릭터 별 형식 값을 리턴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컨스트는 오늘 수업 시간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자 기본적으로는 요 블록이라는 이름은 현재 인터널 이름이기 때문에 main.c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여러분한테 출력해서 보여드렸던 그런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거는 main.c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테스트 함수 정의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블록 영역의 시작 위치랑 끝 위치를 알고 있어야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이 직접 여기다가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수식 앰퍼샌드 블록 대괄호 0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적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건 선언을 안 적었기 때문이긴 한데 예를 들면 뭐 4, 8, 5, 7, 6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언을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절대로 이 블록은 얼록.c에는 원본 1MB 블록이랑은 절대로 링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익스턴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링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쪽에서 스태틱을 붙여서 그걸 막았거든요. 제가 이런 짓을 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가 무슨 선언을 적는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 1MB짜리 그 블록 자체, 배열 자체에 대한 이름을 성공적으로 적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느낌의 함수를 따로 만들어 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얼록.c 맨 밑에 적혀 있고 다만 거기다가 여기다가 const라는 스페시파이어를 붙여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게 begin이 어디고 end가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블록 영역이냐를 알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실제 블록 그 메모리 영역에 담겨 있는 값을 바꿀 수는 없도록, 변경할 수는 없도록 과 같은 느낌으로 지정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얘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별표 붙여놨고 비슷한 느낌으로 테스트 함수 정의도 일단은 별표를 쳐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일단은 구경을 했고, 그러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슬슬 오는 친구들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자, 헤더 파일이에요. 우리 stdio.h 등등을 헤더 파일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샵 include 하면은 그 내용을 복붙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어엿한 C 프로그래머니까 원한다면 새로운 .h 파일 만들어 갖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샵 include 어쩌고 적는 방법이 두 가지가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꺽쇠를 적었는데 큰 따옴표 얼록.h와 같이 적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표현은 지금 우리가 지금 .c 파일 다루네, .h 파일 다루네 하고 있는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파일을 찾기 시작해요. 꺽쇠를 쓴다면 이미 C 컴파일러가 잘 알고 있는 C 원타임을 쓰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h 파일들이 모여있는 어딘가 깊숙한 폴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그 폴더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stdio.h라든가 우리 이전에 살짝 소개했었던 string.h라든가 stdlib.h라든가 등등이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h 파일을 내 C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 C 프로젝트에다가 도입을 할 수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에다가. 마치 .c 파일 새로 만들듯이. 그럴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c 파일들이랑 같은 폴더에 새로운 .h 파일을 놔두면 쉽게 인클루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h 파일 그 자체는 컴파일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걔를 별도의 모듈로 치진 않습니다. 잠깐만요. 대신에 어떤 .c 파일에다가 그 .h 파일에 대한 샵 include 어쩌고 디렉티브를 적어주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 .c 파일을 컴파일하는 시점에 그 샵 include 어쩌고를 읽고 그 .h 파일 내용물을 복붙을 한 다음에 거기 적혀있는 선언까지 감안을 해서 컴파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더 파일을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뭔가를 적고 싶다라면은 거기다가는 보통은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인터널 이름 선언 적으면 보통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을 적는다. 예를 들면 함수 정의 그 자체를 적는다. 그러면 역시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h 파일은 기본적으로 A.C에서도 인클루드 할 수 있고 B.C에서도 인클루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대충 아까 봤었던 느낌대로 보통 그냥 함수 선언 정도, 그 다음에 샵 디파인 어쩌고 정도만 적는다라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일단 이건 강제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이상한 것 막 적어도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복붙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고수, C 고수가 된 다음에는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샵 디파인이라는 새로운 그 프리프로세서 디렉티브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구경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는 샵 디파인 한 다음에 alloc capacity라고 적혀 있고 띄어쓰기하고 그 뒤에 0x100000과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 한 줄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 alloc capacity라는 걸 지금 도입하기 위해 적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어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int number 세미콜론 같은 식으로 도입하는 거는 단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파이썬 동네에서 보고 지금 우리 C 동네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이름 개념입니다. 반면 샵 디파인 어쩌고를 가지고 새로 도입하는, 그래서 연보라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 이름은 아니에요. C에서 말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보다 좀 더 원시적인, 예를 들면 공백 문자라든가 기호라든가 등등으로 구분 가능한 말 그대로의 단어, 워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더 기계적인 느낌에서 토큰이라고도 말하긴 합니다. 우리 과제 넘버1에서 좌항 영역이 어디냐? 그러면 좌항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은 거예요. 연산자 단어를 찾고 우항 단어를 찾은 겁니다.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함수를 호출한다든가 아무튼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원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보시면 돼요. C 컴파일러는 우리가 작성해둔 .c 파일 내용을 컴파일할 때 그런 식으로 막 중간 앞 공백 문자, 가운데 공백 문자 같은 걸 구분해 가면서 걔네들을 여러 단어들의 나열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alloc capacity라는 단어를 발견을 하면 그러면 지금 이 샵 디파인 alloc capacity 뒤에다가 말해놓은 그 단어로 치환을 해줘요. 복붙을 해준다를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alloc capacity라고 단어가 적혀 있다면 그걸 빼고 대신에 거기다가 0x100000을 적는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복붙을 미리 해둔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블록 배열은 1메가만큼의 크기를 가져야겠구나와 같이 컴파일을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프리 프로세서 디렉티브로서 활동한다 보시면 돼요. 샵 인클루드랑 비슷하죠. 샵 인클루드는 통짜로 파일 단위로 복붙을 하는 겁니다. 샵 디파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단어가 또 튀어나온다면 그 좁은 영역에 이 작은 단어를 대신 복붙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긴 합니다. 일단 샵 디파인이라고 적혀 있고 뭐 이런저런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얘랑 연계해서 쓰기 위한 다른 디렉티브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12주차 지금 시점에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어 도입하기 위한 용도로 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명하면 자, allocation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튀어나왔어요. allocate 하다, allocator, 그 다음에 allocation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보통은 한국말로 할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파이썬 수업할 때 는 적혀 있고 마지막에 엔터 치는 그 문장을 할당문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대입문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 당시에 그 할당문은 영어로 assignment statement였잖아요. C 동네에서는 는 수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걔를 assignment express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assignment는 보통은 대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당시에 3월, 4월 시점이었으니까 올해 수능 끝났죠. 아무튼 간에 작년까지 수능 봤던 그런 불편한 기억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할당문이라고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할당이라는 한국말은 보통 요 allocate를 의미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allocate를 영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C 컴파일러가 위치 등등에 대한 상수값을 미리 정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적어둔 선언 내지는 함수 정의를 읽고 수행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int 한 칸에 대해서 C 컴파일러는 그러면
인트 넘버 세미콜론 적혀 있네. 넘버에 대한 인트 한 칸은 30번지로 하면 되겠구나와 같은 느낌으로 정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컴파일러의 정의 자체는 그 0x30과 같은 상수값을 미리 정해두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실제로 메모리 0x30번지에서 값을 가져온다라든가 0x30번지에 새로운 값을 담는다라든가 하려면 그 메모리 그만큼의 칸이 필요한 거잖아요. allocation이라는 행위는 이런 보통은 런타임에 실제로 사용할 메모리 영역, 지금 같은 경우는 4바이트만큼을 마련하는 거를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C 컴파일러의 정의는 당연히 컴파일 타임에 하는 거예요. 컴파일 타임에 이 C 프로그램은 이 중괄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0x30번지는 요 넘버라는 인트 변수용으로 쓸 거야 와 같이 미리 계획해 놓는 겁니다. 그 계획한 대로 메모리 영역 중에 일부분 4바이트만큼을 쓰기 위해 0x30이라는 상수값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에 대해서는 절대로 0x30번지, 31번지, 32번지, 33번지를 쓰지 못하도록 본인이 직접 컴파일할 때, 정의를 할 때 잘 구분해 가면서 베타적으로 잘 잡아줍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비되는 allocation이라는 행위는 컴파일 타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혀있는 숫자를 토대로 런타임에 실행 도중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4바이트는 지금 이 중괄호 열기 시작했으니까 이 넘버라는 이름 인트 한 칸으로서 쓰면 되겠네요 같은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 칸을 마련하는 의미 관점에서 형성하는 등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스태틱 칸에 대한 스태틱 위치를 갖는 칸에 대한 allocation은 보통은 여러분이 그 컨트롤 F5를 누르든가 아니면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든가 아무튼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해서 런타임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메모리 공간이 생기는 시점, 그 프로그램만을 위한 메모리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allocate가 끝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중괄호 내용을 실행하기 이전 시점에 이미 스태틱 변수들에 대한 칸들은 allocate가 다 끝난 상태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0x30번지는 넘버 거예요. 3, 4번지는 넘버 2 거예요와 같은 느낌으로 아예 처음부터 allocate 된 상태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utomatic 칸에 대한 allocation은 그 선언이 적혀 있었던 넘버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었던 그 중괄호를 실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수행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FIB 함수로 호출을 할 때마다 매번 함수 정의 중괄호 내용으로 실행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요번에 n은 30번지예요. 요번에 n은 34번지예요. 38번지예요. 같은 느낌으로 여는 중괄호를 만나는 시점에 automatic 칸에 대한 실질적인 allocation이 수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때 다르게 얼마든지 베타적으로 수행을 해줄 수 있도록 C 컴파일러가 미리 정의를 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점 둘 다에 대해서 자동으로 allocation이 수행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처음부터 이미 돼 있어요. 따라서 의미 관점에서 자동입니다. 우리가 손댈 일이 없어요. automatic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는 중괄호 만날 때마다 그 안에 선언 뭐뭐 적혀 있었다 라면 걔네들 자리가 딱딱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잘 수행되게끔 컴파일 타임에 C 컴파일러가 잘 정의해 둘 겁니다. 그 친구는 믿어도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엄청나게 커다란 배열을 준비를 해두고 실행 도중에 필요할 때마다 각각의 칸을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나눠가면서 쓰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도 이미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0번째 칸에 힘 능력치를 담을 거야. 1번째 칸에 민첩 능력치를 담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정하면서 여러분이 하나의 배열을 또는 파이썬으로 치면 하나의 리스트를 활용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의미 관점에서는 각각의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변수 선언을 적었어야 하는 거예요. int str 세미콜론, int dex 세미콜론과 같이 적는 게 일단은 기본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 칸짜리 배열 마련한 다음에 마음속으로 0번째 칸, 그 4바이트만큼은 힘 능력치용이야. 대괄호 1 하면 민첩 능력치용이야. 와 같은 식으로 마음속으로 정한 다음에 그 배열을 잘게 갈라가면서 각각의 칸을 서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파이썬 수업 과제 넘버 2, 과제 넘버 3 할 때 대괄호 수식 엄청 자주 적어야 됐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인덱스 값을 그때 적절하게 지정을 해야 제출 가능을 띄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6칸, 7칸짜리 리스트, 아무튼 배열 등등을 여러 칸들 중에 하나하나를 어떤 용도로 쓸 거냐를 프로그래머가 수동으로 각각의 칸을 서로 다른 용도로 쓰게끔 고정시켜 두고 활용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 대괄호 수식 등등을 실행함으로써 수동으로 각각 인트값 하나하나를 담기 위한 칸들을 allocate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힙 능력치 담고 싶다가 목표예요. 그러면 4바이트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는 방법은 int 변수 선언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완전히 베타적인 4바이트만큼을 allocate 할 수 있게끔 상수값을 정의를 해줘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직접 수동으로 int 6칸짜리 만들어 두고 0번째 칸의 힘 능력치야 마음속으로 정한 다음에 대괄호 0, 대괄호 0, 대괄호 0 적어가면서 코드를 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대괄호 수식을 적는 겁니다. 여러 칸들 중에 지금은 0번째 칸 써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지금 힘 능력치를 다뤄야 되는 거니까. 와 같이. 자, int str 세미콜론 했다면 그 짓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힘이 필요하면 str 적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쓸 때는 절대로 힘 능력치가 바뀌지 않도록 DEX는 3 했는데 힘 능력치가 바뀌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보장된데 여기서는 지금 수동으로 대괄호 0, 대괄호 0을 적는 책임이 나한테 돌아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대괄호 1 적어야 하는 상황에서 복붙을 했는데 고치지를 않아가고 대괄호 0으로 그대로 남겨둔 채로 실행을 한다? 그러면 민첩 능력치를 바꾸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힘 능력치가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각각의 칸들의 관점에서 allocate가 깨진 거죠. 우리 목표랑은 다른 느낌의 데이터 흐름이 발생한 겁니다. 힘 능력치가 계속 유지돼서 담겨 있어야 되는데 자꾸 출력해보면 이상한 값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힘 능력치를 우리 목표가 아닌 상황에서 그 인트 한 칸에다가 이상한 값을, 지금 같은 경우는 민첩 능력치 같은 걸 담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도록 막는 게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이 그 대괄호 0, 대괄호 1 인덱스 값을 잘 적어야 되는 책임을 갖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를 수동 방식 allocate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자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방금 말했던 그런 엄청 커다란 영역, 우리 지금 과제 넘버 2 같은 경우는 1메가바이트만큼을 마련을 해둘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래머가 필요할 때마다 떼어쓸 수 있게 적절한 함수 alloc을 제공할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4바이트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4바이트 필요해요. 그렇게 alloc을 2번 호출한다면 내 목표는 저 사람한테 처음에 4바이트만큼 쓸 수 있게 위치값을 리턴했다, 포인터 값을 리턴했다면 그 다음번 alloc에서는 방금 내가 잡아놨던 4바이트만큼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4바이트만큼을 떼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alloc을 호출받을 때마다 서로 다른 메모리상의 위치, 마치 int 배열을 그냥 쓴다라면 처음에는 0번째 칸 쓰세요. 그 다음엔 1번째 칸 쓰세요. 2번째 칸 쓰세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단순히 크기에만 구애받는 느낌으로 alloc이라는 친구를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대괄호 0, 대괄호 0 맨날 적는 것보다 그냥 alloc 한번 호출하고 그 포인터 값을 계속 어딘가에 담아두고 그 포인터 값을 가지고 내가 allocate 받았던 칸을 활용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나 지금 칸이 2덩어리가 필요한데 라면 alloc을 2번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번 호출해서 받은 각각의 포인터 값으로 쓸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서로 베타적이다라는 걸 믿고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쓸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드는 게 우리 과제의 목표고, 아무튼 간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완전 자동은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alloc을 호출해야 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alloc을 호출하기만 한다면 그때그때 서로 다른 위치, 서로 다른 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일종의 반자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직접 뒤에서 인덱스 값을 관리를 하면서 수동으로 처음에는 1메가 중에 맨 앞에 4바이트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지금 4바이트만큼 띄워줬으니까 대괄호 4부터 쓰시면 되겠네요. 대괄호 128부터 쓰시면 되겠네요 같이. alloc을 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1메가바이트만큼의 배열을 수동으로 직접 관리를 해가면서 그것들 중에 몇몇 칸들을 저 사람이 쓸 수 있게 allocate해서 그 결과에 해당하는 포인터 값을, 그 영역의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포인터 값을 리턴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가 목표 넘버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llocate 되어 있는 칸을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야 한다면 그걸 반납하는 기능, 보통 그거를 이제 free 정도로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free 자체를 직역을 하면 해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도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자동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스태틱
칸들은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유효해요. 그래서 스태틱 칸에 대한 해제는 자, allocate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합니다. 스태틱 칸에 대한 해제는 적어도 그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에는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 실행 다 끝난 다음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 자동이니까 우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automatic 칸에 대한 해제는 언제 발생하냐? 자, automatic 칸에 대한 allocation은 그 선언이 적혀 있는 그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거에 반대되는 해제 또한 그 닫는 중괄호를 만나는 시점 내지는 리턴문 내지 브레이크문을 실행함으로써 더 이상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을 하지 않게 되는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에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C 컴파일러가 작성해둔 명령어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자, 수동 방식은 우리가 만약 필요하다면 나는 더 이상 힘 능력치 받을 필요가 없어 한다면 다음번에 대괄호 0을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대괄호 0 적고 대괄호 1 적고 2 적고 하는 건 순전히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 배열의 각각의 칸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는 여러분 마음이면서 여러분 책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제 대괄호 0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담겠어 하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정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작업을 allocation에 대비되는 free 자체는 동사니까 freeing 정도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자동 allocation에 대한 반납 기능을 만드는 게 목표 2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슷한 느낌이요. 저 사람이 alloc 호출해가지고 칸들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 썼다 하면은 나한테 돌려주면 좋을 거잖아요. 돌려주면 다음번 alloc 할 때 그걸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어토매틱 위치랑 비슷한 느낌으로 반자동이긴 하지만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목표 넘버 2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얼록에 대칭되는 반대되는 개념의 함수 free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10점짜리예요. 10%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얼록보다 3000배, 4000배는 더 어려워요.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얼록만 짜는 거는 여러분 중간고사 이전 시점에 그러니까 얼록만 짜는 거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낼 수도 있을 법한 느낌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free를 기능을 추가한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복잡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과제 설명으로 1시간 반을 태우는 게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한텐 지금 엄청나게 커다란 칸이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요만큼을 떼준 그런 상황이라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얼록 호출 받을 때마다 요만큼 같은 느낌으로 떼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턴한 거는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쓰시면 돼요와 같이 포인터 값을 리턴하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본인이 이번에 4바이트 쓸 거다, 8바이트 쓸 거다 본인이 정한 숫자만큼을 떼서 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저 사람은 요 비긴 값을 알면 거기다가 본인이 인수로 적은 사이즈 값을 더하면 사이즈만큼을 더하면 end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역을 특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 사람한테 우리가 리턴하는 값은 요 어디다 하는 시작 위치 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free의 목표는 저 사람이 저 이거 갖고 반납할게요. 여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준 거 그 칸을 반납할게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당시에 allocate 했던 칸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begin이랑 end를 둘 다 알아야지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걸 죽었다 깼나도 알 수가 없어요. 얼록을 하는 시점에는 압니다. 인수 사이즈에 담겨있는 그 값이에요. 이번에 4바이트만큼 하면 되는 거구나 해서 예를 들면 0, 1, 2, 3, 4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이번에 4바이트만큼을 allocate 하는 게 목표다라면 지금 0번째 거부터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0, 1, 2, 3 요만큼 쓰시면 되겠네요. 해갖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넘버 1까지 한다면 다음번에는 4부터 주면 되니까 요 4라는 숫자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저 사람이 allocate 해서 예를 들면 4, 5, 6, 7 해서 4바이트만큼을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역시나 여기도 8만 기록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24 이런 식으로 기록해 두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시점에 내가 들고 있는 숫자는 24라는 숫자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요 위치 값을 포인터 값을 줍니다. 내 목표는 4바이트만큼을 allocate 한 걸 해제하는 거예요.
4라는 숫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 방법이 없어요. 이 숫자만 가지고는 4라는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단은 24라는 숫자를 기록을 해둬야 다음번에 얼록 받으면 여기서부터 칸을 잡아줄 거잖아요. 따라서 24라는 값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24라는 값, 인트값 하나, 인덱스값 하나를 담아두기 위한 적절한 글로벌 이름 선언 여러분 얼마든지 무리 없이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글로벌이라기보다는 스태틱해야 된다라는 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계속 유지되는 인트값 계속 담았다 꺼냈다가 플러스 얼마에서 또 담았다가 할 수 있는 인트 한 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4라는 값을 지금 담아뒀다 보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풀이 요만큼 칸을 풀이를 해야 돼요라고 전달을 받았을 때 우리 손에 실제로 들려있는 값은 그 칸의 시작 위치랑 24라는 숫자예요. 얘는 지금 쓸모가 없어요. 24라는 숫자는. 우리한테 쓸모 있는 숫자는 4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디에도 담겨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의 정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데이터 측면에서 값이 필요하다.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값을 알 수 있는 시점에 미리 담아두는 거예요. 따라서 4라는 숫자를 어딘다가 담아둔다면 이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걸 감안하면 여러분이 요 free라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에 대한 실마리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요 위치값을 나한테 전달하면서 free를 한다면 나는 4바이트만큼을 이제 더 이상 안 쓴다라고 여유 공간이다라고 마련해 두면 됩니다. 저 사람이 요 위치값을 가지고 인수로 담고 요청한다라면 요만큼을 해제하면 된다. 요걸 들고 왔다면 요만큼을 해제하면 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 사실을 역시나 미리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 값을 언제 기억할 수 있냐? 당연스럽게 얼록을 호출받는 시점이 그 값을 백업해두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 될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보편적인 방금 전 말씀드렸던 열심히 저 사람이 얼로케이트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에 뻥뻥 뛰어가면서 프리를 한다라는 상황도 케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단 요 과제 넘버 2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얼록을 2번 내지 3번 호출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를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얼로케이트한 그 칸만을 반납을 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free라는 친구에 대한 함수 정의를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가장 마지막에 allocate한 친구가 몇 바이트짜리였냐, 그 영역의 end가 어디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free를 할 수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ree 호출한 다음에 다시 alloc 호출하면 이제 마지막 거는 해제한 거잖아요. 반납한 거잖아요. 마지막 거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을 포함해서 저 사람이 이번에 얼록한 사이즈만큼을 추가로 잡아갖고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엄청나게 커다란 칸을 마지막에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할 겁니다. 그게 테스트 넘버 3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해제를 하고 걔보다 조금 더 큰 만큼 여러분이 프리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실패할 만큼 적절히 커다란 칸을 다시 한번 얼로케이트를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성공을 해야 돼요. 그게 성공하면 마지막 테스트까지 성공해서 제출 가능을 띄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사실은 이 얼록이라고 우리가 지금 만든 반자동 기능, free라는 기능은 C 런타임에 이미 잘 마련돼 있어요. 이런 거, 자, 인간의 이기심이잖아요. 내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동으로 한다. C 컴파일러가 정해둔 방식으로만 인트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수동이다. 얘는 너무 귀찮아요. 따라서 반자동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은 언제든지 존재했고 C 런타임에도 그런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바이트만큼의 메모리 영역을 반자동으로 받고 내가 프리 해가지고 반납하기 전까지 베타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걔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프린트F만큼이나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어려운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프리를 요번에 요 과제를 통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랑 관련된 좀 더 복잡한 힌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맨 마지막에 얼록한 것만 프리를 할 거예요. 그걸 해제할 수, 반납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납받고 그 다음에 또 얼록을 호출하면 마지막에 반납받은 그 칸까지 포함해서 그 칸까지 여유 공간으로 고려해 가면서
얼로케이트를 성공해 주시면 돼요. 대충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과제 설명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반자동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여전히 얼로케이션이 맞아요. 따라서 각각의 칸은 서로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테스트용 코드가 열심히 딴지를 걸 건데 그 친구가 너 PTR1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왜 PTR2에 대해서 두 번째 얼록에 대해서 요 위치 값을 나한테 주는 건데 와 같이 딴지를 걸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이 맞는 것 같네 한 다음에 여러분 얼록 코드를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데이터 방금 말했던 그 인덱스 값을 추가로 다뤄가면서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목표 넘버1 수행할 때도 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다음 주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고 완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추천 사항은 다음 주 수업 시간 내용까지 같이 한번 구경해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과제를 시도를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고 일단 지금 11시니까 지금 쉬는 시간을 살짝 갖도록 합시다. 아마 제가 지금 과제 설명하느라 출석 기간이 끝났죠.